3월 3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아이온 인베스트 지분 변동 테마색이죠. 자, 보면은요. 경쾌할 방거리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테마색의 지분 변동이 2022년 말 기준으로 4.32, 1분기에도 상당수량 처분을 했었죠. CT를 통해서 2024년 말이면 전부 정리될 듯 보입니다. 이에 대한 영향도 제 예상으로는 3분기가 지나면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어제 셀트리온에서 헬스케어랑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죠.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또한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1분기 경쾌한 출발, 헬스케어랑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추이입니다. 이번 1분기 산마 및 램시마이스시 합계 4,064억으로서 분기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8.6% 증가한 금액, 전 분기 대비 28.5% 증가한 금액이다. 자, 50%에 육박합니다. 이제 헬스케어 수출 소식만, 실적만 증가하는 폭이 확연되면 주가에 대한 흐름은 달라지겠죠. 그 전에 어떠한 모멘텀이, 어떠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될지 모르겠지만 연일 미디어를 통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은 전달이 되고 있어요. 서정진 회장이 복귀했기 때문에 미디어가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분기 최대 매출은 확정적이다. 매출 성장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던 2020년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이번 1분기를 경쾌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최종 매출에는 제약케미컬 연결 매출, 태배양 CMO, 기타 용역 등의 매출이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1분기 바이오 매출 4,250억을 포함하여 합계 약 6,300억 원에 근접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러면 1분기 기타 매출에는 태배양 CMO 매출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만약 태배양 매출이 발생된다면 조금 더 많은 매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정진 회장의 기자 간담회 소식에는 올해 셀트리온 연결 매출을 2조 8천억 원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연결 매출 2조 8천억. 자, 헬스케어 2조 5천억.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되겠죠. 미디어를 통해서는 3조가 또 언급된 부분도 있었죠. 자, 그래서 지켜볼 만하다. 2023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기대하셔도 된다. 자, 2분기에는 분기 평균 7천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내년 출시 예정인 43, 42, 39, 스텔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 차례로 진행이 되죠. 하반기에 선행 생산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자, 헬스케어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올해 2조 5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따라온다면 주가 상승은 동반됩니다. 이미 매출액 파이가 3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죠. 영업이익과 순이익 또한 따라오면 주가는 당연히 갑니다. 주가가 현재 15만 원이라는 거는요. 가보지 못했던 가격대예요. 이거 진짜 가치 대비해서 완전히 어거지로 누르고 있다. 자, 이 가격대에서 위에 누르는 물량이 가볍다. 탁탁탁 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제가 언급드리는 거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25만 원,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추세적인 전환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추세의 전환. 유럽에서 램시마이스시의 성장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유플라이마도 경쟁 약물 대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말이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두권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베그잘마도 가장 저렴한 약가로 공급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워밍업이고 본격적인 매출 성장은 내년부터라고 합니다. 유럽 시장의 성장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향후 미국 직판만으로도 3조 5천억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램시마이스시 2조, 유플라이마 1조, 베그젤마 5천억. 미국 시장 전체 매출이 아니라 기존 3마를 제외한 출시 예정의 3종의 미국 시장 매출 목표입니다. 지난 4분기 셀트리온은 진단키트 재고자산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최악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9.7%. 헬스케어도 유럽 판권 종료로 인한 지급 수수료 발생, 직판 확대로 인한 광고 선전비 증가, DP 생산 확대에 따른 시험 연구비 증가 등 모든 비용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6.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을 까먹을 모든 요인들을 싹 다 잔연에 선반영했다. 올해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 2028년 그날까지. 주가가 지금 어디에 있죠? 자, 이제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흐름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빼고 기다려야 됩니다. 큰 흐름에선 바뀐 게 없다. 자, 그리고 제 구독자님께서 장문에 그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레키노라 때처럼 좀 불안하다. 무언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악재가 있는 게 아닐까. 제 기준으로는 그다지 우리가 돌파해야 될 악재보다는 직판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미국의 직판 시장을 뚫어야 되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증명을 했죠. 유럽에서는 직판을 증명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 직판을 뚫어야 되는 거죠. 이 경쟁력을 가지고. 그렇죠? 요거 선과제. 그리고 레케노라는 사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와 함께 그 이전에 국가를 넘어서는 권력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레케노라가 터졌다면 정고점 돌파가 바로 나왔을 거예요. 중요한 건 아쉬운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리고 레키노라가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고스란히 남아있죠.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레키노라랑은 다르게 시차가 발생했지만 이거는 고령화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과 항암제에 대한 두 심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매출이 발생하면 계속 확장해 나가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파트너사를 인한 판매가 아니라 직판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약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시차는 조금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 4년 가까이 기다렸잖아요. 1년 더 못 기다리나요?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시차는 발생하지만 지도에 있어서 큰 그림에서 방향성은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 생각을 정리를 하면 그날까지 2018이처럼 대부분의 악재, 자 보이시죠? 대부분의 비용들, 악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투자 비용들이 다 반영이 되었다. 자 그리고 주가도 바닥으로 내려와 있다.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 왜냐하면 레케노라 때랑은 좀 다릅니다. 주가가 고점에 있었죠. 여기서 고점에서 회계 이슈로 또 밀고 경비용 출해제로 밀고 죄다 막 여러 가지 오미크론 또는 변이로 인해서 계속 밀고 계속 밀어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반등 나온 게 없죠. 오히려 제품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가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매출액 파이는 증가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따라오질 못했죠. 프로테지로. 그래서 성장하던 기업이 성장 프로테지를 제거가 되면서 오히려 역방향으로 바닥까지 밀어놨습니다. 주가가 바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지도상의 맵은 전혀 바뀐 게 없고 시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목적지는 도착한다. 자, IQ에서 고용량 도내 폐질 패치 국내 특허 추가 출원하였다. 임상 3상을 근거로 신청을 했고요. 고용량 도내 폐질을 지속 방출하는 경피 흡수 제대에 대한 추가 국내 특허 출원을 했다고 30일 밝혔고요. 이번에 출원한 특허는 임상 3상 자료를 근거로 특허가 등록이 되면 2043년까지 사업권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셀트리온이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죠. 그쵸? 자, 국내에서도 인프라가 좀 깔려 나가면서 속도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웬만한 파도에도 흔들림 없는 회사 만들겠다. 폭풍 발언 쏟아낸 서정진, 셀트리온 확 바꾼다. 자, 미디어를 통해서 연일 서정진 회장에 대한 부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지만 주가는 오늘 바닥에 있었다. 셀트리온 1.26, 헬스케어 0.17, 제약 0.97, 삼형제가 나란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은 0.38, 0.77 상승. 강보학권 살짝 상승을 했는데 셀트리온 기준으로 15만원 미치다. 주가가 여기 바닥에 있습니다. 자, 언제 에너지가 전환될지. 중요한 건 대부분의 저는 리스크와 이런 부분들은 해소했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입니다. 2.09, 2.03, 주총날 11.92. 이날 공매도를 좀 쳤죠?
그리고 공매도 매매 비중이 다시 2311 7700 2255. 주가는 바닥. 제가 계속 바닥을 강조를 하죠.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도대체 언제 올라갈지, 그거는 실적 또는 어떤 분위기에 대한 변화의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금융시장의 안정이 2023년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I4 물량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어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3, 4병 또한 절대 관가될 게 아니겠죠. 그래서 2023년 포기하지는 말자. 충분히 기대는 해볼 만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거래량은 56만 7천 주, 오늘 1.2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4.96, 거래량은 70만 주, 오늘 0.17 하락.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0.79, 거래량은 59만 2천 주, 오늘 0.9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삼형제의 수급을 큰형부터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자,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기간 4만 8천 주, 외국인 8만 8천 주 나왔는데요. 자, 연기금이 오늘 만주, 어제 194주, 그제 5213주. 매도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한 달 기준 38만 7천 주를 매수했다. 사모펀드 3만 주, 만주 7천 주, 한 달 기준 10만 주고요. 투신 2만 주, 보험 12,000주 오늘 매도가 나왔는데 한 달 기준으로 27만 주, 보험 9만 주, 금융투자 12만 주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한 달 기준으로 100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126만 주 매도, 개인은 13만 5천 주, 바로 그제 36만 5천 주를 들어왔다는 거죠. 요게 그다지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진짜 개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진짜 개인도 있겠죠. 물량이 많지 않겠죠. 저는 그들의 움직임이 살짝 이동으로 했다.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충분한 변화의 흐름이 보일 수 있는 모멘텀과 실적이 남아있다. 유플라마 출시를 가볍게 보지 마셔라. 램시말스시 신약 후보, 신약 허가 받는 거를 가볍게 보지 마셔라. 국내에 어떻게 보면 대형 매출의 100년 역사상 해외 수출 나오는 거에 최초이게 될 겁니다. 신약 허가로 말했습니다. 신약 허가로 말입니다. 자, 헬스케어 오늘 기간 12,000주 매수, 외국인은 38,000주 매도, 개인은 만주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약 이틀간 개인이 약 49만 주, 12만 주. 좋지 않은 흐름이죠. 자, 이 수급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진짜 개인이라 생각 안 해요. 이게 보면서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겠구나. 그게 흐름이 감지가 됩니다. 자, 그러나 어느 순간 지금 3월이죠? 끝났죠? 4, 5, 6, 7, 8, 9, 10, 11, 12. 이 기간, 요때가 되겠죠? 7, 8, 9. 4, 5, 6에 어떤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 나오고 진짜 요 실적 7, 8, 9. 요때가 유플라이마 출시가 있죠? 그 이전에 허가를 받겠죠? 램시말스시도 신약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3, 4합병, 금융시장 안정 안에서 충분한 모멘텀은 있죠? 주가도 바닥이다. 실적은 성장한다. 수급은 가볍다. 자, 정리하면 이 정도면 포기하지 않을 만하죠?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오늘 강조하는 그 이유, 지치지 마셔라. 그리고 큰 그림에서 지도에 독착한다. 자, 헬스케어 오늘 연계금 4,700주 매수, 금융투자가 36,000주 매수해서 12,000주 매수, 보험과 투시는 각각 6,600주, 15,000주, 사모펀드 6,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주총날이에요. 외국인 16만 주, 기간 34만 주. 그 중에 사모펀드가 16만 주 금융투자 총 출동했다. 자, 그래서 개인은 68만 주 매도, 외국인은 24만 주 매도, 기간은 47만 주 매수이다. 아직까지 수급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수급에 대한 부분과 보기 전에 셀트리온의 월봉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여기서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회사 가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2019년도의 바닥과 똑같은 겁니다. 현재 2023년도인데 제품, 개수, 모멘텀 충분히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랑 공급 계약 소식에도 이제 3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조 8천억이 언급되고 있으나 그것 또한 지켜봐야 되겠죠. 충분히 갑자기 판을 뒤집을 수 있는 2023년도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셔라. 2023년도도. 다만 차분하게 시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선 도착을 한다. 이 마인드로 동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제약 오늘 수급 보게 되면 외국인이 3만 주, 기관이 480주 매도했습니다. 연계금이 2200주, 사모펀드 4700주, 투신 3300주 매도했고요. 얘도 주총날 밀었어요. 17만 5천 주, 외국인, 기관 17만 주 매도. 다 역시.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셨죠?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 수급이 그다지 나쁘지도 않습니다. 단지 며칠 꼬였던 겁니다. 이제 다시 풀어나가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2023년 포기하지 말고 우리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자고요. 자, 오늘 공매도 누적 정보도 한번 보고 가시죠. 오늘 기준으로는 아직 안 나왔고요. 226만 9천 주입니다. 자, 저점 대비 190만 주였죠? 192만 주 대비해서 대략 한 30만 주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0만 주대를 깨고 다른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공매도 누적 잔고도 1200만 주에서 200만 주대, 6분의 1 토막, 대차 잔고도 3200만 주에서 900만 주, 3분의 1 토막 이상. 그쵸? 대차 잔고도 한번 보고 갈까요? 오늘 기준이 아니죠. 어제 기준입니다. 대차 잔고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 950만 주, 22만 주 늘었네요. 그쵸? 이때다 싶었나요? 그러나 고점과 저점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빡빡 기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고점과 저점의 중앙입니다. 저점은 820만 주, 고점은 1000만 주, 확대하면 한눈에 보여요.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3200만 주에서 3분의 1 토막 줄어있다. 자, 주가도 바닥이다. 주가가 바닥이라는 건 이제 올라갈 일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게 희망을,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동을 계속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4년 이상 견뎌 오셨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보내시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